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의 정석, 체육의 달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2학기에 대한 OT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2학기 때 어떤 종목들을 배우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플라잉 디스크를 게임형으로 발전시킨 얼티미트, 그리고 점프밴드, 마지막으로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구기 종목인 배구를 배운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오늘은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플라잉 디스크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잉 디스크를 잡는 그립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플라잉 디스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종목들을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종목들을 직접 하기 전에 그 스포츠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다면 종목을 즐기는데 훨씬 더 즐겁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플라잉 디스크의 역사에 대해서 쌤이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이 먼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쇠로 만든 이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쟁반 같기도 하고, 접시 같기도 하고, 화분 받침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물건 같은데, 이 물건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는 처음부터 완성된 스포츠의 형태로 발전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처음에 항상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놀이로 하던 것들이 점점 규칙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오늘날의 스포츠로 발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 디스크는 1940년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예일대 학생이 프리스비 파이 컴퍼니의 파이 접시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던지고 놀면서 이 놀이가 시작이 됐어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안에 프리스비스 파이스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 플라잉 디스크를 다른 말로 프리스비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던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발전을 시킵니다. 누가 발전시키냐? 프레데릭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해변에서 연인들이 케이크 접시를 가지고 던지고 노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발전을 시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시가 아니라 원반으로 만든 장난감을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것이 지금의 플라잉 디스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원반 장난감을 가지고 파트너와 함께 던지고 받으면서 놀다가 이제 둘이서 주고받는 거 말고 여러 명이서 함께 이것을 던지고 받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을까? 해서 규칙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온 것이 얼티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던지고 받고 연습을 하다가 숙달이 되면 규칙을 배우고 멀티미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플라잉 디스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실제 그립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 아까 플라잉 디스크는 무엇을 던지고 받은 놀이에서 발전이 됐다고 했었죠? 네, 접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접시는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면 파손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 접시를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일회용 접시가 없다면 A4 용지나 아니면 그냥 일반 종이를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셨다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접시를 들고 함께 쌤이랑 같이 사진을 보면서 그립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 던지거나 집에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 그립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립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핸드 그립, 두 번째는 백핸드 그립이 있어요. 이 포핸드와 백핸드라는 용어는 플라잉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도구를 조작하고 던지냐에 따라서 포핸드와 백핸드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그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됐다면 빨리 가서 준비물을 준비해 오세요. 자, 포핸드 그립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같이 볼게요. 디스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앞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앞면에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만 디스크의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접시를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오게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밑으로 가게끔 한번 잡아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갔다면 뒤집어서 뒷면에 위치하는 손가락 한번 볼게요. 2번과 3번 사진을 봤을 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을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그림에서는 V자로 되어 있지만 3번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서로 모아져 있죠.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 크기와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그립법으로 2번과 3번 중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세 번째 손가락은 반드시 디스크 안쪽을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핸드를 가지고 던질 때 그냥 팔 힘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항상 디스크는 손가락 또는 손목 힘을 사용해서 디스크를 빨리 많이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디스크 안쪽을 지지해서 던질 때 빠른 회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핸드 그립입니다. 이제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앞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포핸드와 백핸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백핸드는 손바닥이 디스크 면을 감싸고 붙어 있는 반면에 포핸드는 손바닥이 디스크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 차이점이 백핸드와 포핸드 앞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시 백핸드는 손바닥이 디스크 옆면을 감싸고 있는 반면 포핸드는 손바닥이 디스크 옆면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백핸드의 뒷면을 보면은 아까 포핸드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반드시 디스크 안쪽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백핸드 그립은 이렇게 뒷면을 손가락 4개로 편하게 받쳐주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핸드 그립으로 던질 때에는 손가락을 사용을 해서 디스크를 많이 회전시키는 반면에 백핸드 그립은 손가락보다는 손목으로 많이 회전시키는 그립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포핸드와 백핸드의 앞면, 뒷면, 이 손가락 위치가 어떻게 되고 또 무엇을 활용을 해서 디스크를 회전을 시키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지금 내 손 위에 디스크 또는 접시 또는 종이가 없더라도 그립법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또는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비댓글로 남겨주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